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또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금리 인하 시기와 갑진년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시장에서 여기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시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 과연 언제쯤일까? 이렇게 미국 대비해서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장이. 그러면서 간밤에 나스닥 상승 이대로 좀 영향받아서 반등 줘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오늘 장 꽤나 크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쪽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고용과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숫자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good is bad라고 얘기해서 너무 좋은 숫자가 나오면은 금리를 못 내린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동성이 적다. 그래서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저희는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good is good으로 받아들이자. 즉, 좋은 숫자가 나오면 좋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앞으로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면서 조금 평가를 좀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핫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즉,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보니까 실업 청구권자 수가 20만 건 밑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20만 건이었는데 이제는 한 18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소매 판매 숫자도 발표가 됐었죠. 지금 나온 숫자를 보시면은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거의 7%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0.6% 전달 대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곱하기 12 하시면은 7.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고용도 좋고 네. 소비도 좋고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12월 달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2% 정도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3.3, 3.35 이렇게까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다들 좀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10년 국채금리 보시면은 3.8%까지 하락했던 것이 지금 오늘 딱 올 때 보니까 지금 4.17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세부 항목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CPI 중에서 기여도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네. 주거비 쪽입니다. 예. 예, 주거비가 거의 전체적으로 60% 훨씬 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차트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 주거비가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파란색 선이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거비 쪽도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4.8%까지 올라오니까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복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아틀란타 페드에서 나오는 숫자도 보시면 2% 성장은 당연한 것 같고 2.4%의 성장 이런 숫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국이 물가가 이제 주춤해진 이후에 더욱더 강한 펀더멘털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금리를 감당하고 어떻게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 물가 또 상승 압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도 굉장히 좋은데 굿이즈 배드가 아니라 굿이즈 굿으로 받아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1월 FOMC 여기에서 또 금리 인하 시기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지금 이게 진짜 관건이에요. 12월 FOMC 의사록에서 이게 안 나와서 시장이 좀 실망을 했었는데 네.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낮추게 될지 시장은 여전히 기대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3월 네. 달에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예. 가장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거의 80몇 %까지 올라가면서 3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리를 한 번 먼저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시장은 좀 근데 좀 급격하게 많이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연말까지 1.5%는 내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최소 1%에서 많이 내려주면 1.75%까지. 그러니까 뭐 4차례는 당연한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많이 내려주면 7차례나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미 연준이 예측하고 있는 뭐 예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점도표를 보시면은 0.75% 정도, 3번 정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인플레이션 숫자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보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번 내려주고요. 네. 그리고 좀 쉬어가다가 또 한 번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한 3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 상승 부분이 고용시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AI 산업과 로봇 산업의 활성화가 되면서 자동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고용시장 자체를 보시면은 그 temporary 직장이라고 해서 임시직이죠. 이 숫자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또 이 비제조업의 고용 지수를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고용 시장이 그렇게까지 핫한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그 임금 상승률 추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졌냐면 원래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연간 단위로 7%씩 상승하던 임금 상승률이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한 4%대로 내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명목 그 성장률을 GDP를 한 3% 정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임금 상승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한 3차례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내려주는 타이밍은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상반기 이전에는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인 소식이네요. 그래도 임금 상승률이 너무 뜨겁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할 그런 우려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셨고요. AI 같은 경우도 기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어요. 구글 유튜브 100명 감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많은 숫자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빅테크 AI발 해고 칼바람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고용 지표를 또 크게 깎아먹기보다는 AI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보다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반기 빨리 인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유안타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치 내주셨고요. 그리고 간밤에 라팔 보스틱 여는 총재는 하반기 3분기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전후에 어쨌든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봐야 되겠는데 1월 FOMC는 현지 시간 30일에서 31일 열리고요. 3월 FOMC는 19일에서 20일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미국 기업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 전망치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들 많은 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죠. 금리 오르는데 장이 올라요. 그죠? 어디가 오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IT 업종을 포함해서 AI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오르면서 나스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결국 실적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보다는 경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IT 업종. 그래서 결국 실적이 그걸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 발표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대부분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은행들은 저희가 투자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시장은 플러스 1.3%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매출 증가율을 한 3%대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실적이 다 발표되고 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숫자가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업종이 아마도 임의 소비재와 IT 업종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이 순이익 마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순이익 마진율에 대한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4, 4분기 예측치가 11%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3, 4분기의 실제 숫자가 12.2%입니다.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 4분기가 2.9%가 나왔어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근데 지금 4, 4분기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2.4%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작년 동기 대비, 전년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또다시 2.9%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가 똑같은 경제 성장률인데 마진은 12.2%에서 11%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진이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지금 보여지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저게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숫자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이 똑같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연말에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4, 4분기에 그러니까 이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그 오렌지색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진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숫자를 보여주면 마진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들이 감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좀 잘못돼 있다.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특히 IT 업종과 임의 소비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기쁘게 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바로 전인데 시간 외에서 막 11%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인가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예, 제가 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IT 업종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자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만 올해에 대한 예측치는 이미 벌써 시장이 그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둔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진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상하게도 4, 4분기 숫자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4, 4분기 숫자의 서프라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의 반등이 클 거다라는 거고 그런 종목 위주로서 투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재 관련해서 코스트코도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사상 최고가를 가더라고요. 코스트코가 임의 소비재나 IT 빅테크 쪽에서 지금 낮아져 있는 기대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증시 내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쏠림이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적 대비 과도한 상승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성장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지 평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000,000불짜리 질문이죠. 질문 잘 짰죠. 네, 정말 잘 짜셨습니다. 사실 연말만 하더라도 그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7월 달 이후에 8, 9, 10월 달에 크게 나스닥도 빠졌었고 이 빅7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쌍봉을 그렸다. 그러면서 매그니피컨트 세븐이 큰 폭의 하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들었던 게 뭐냐면 빅 세븐이 시가총액으로 S&P 500의 거의 28%다. 너무 크지 않냐? 뭐 이게 역대 최고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매그니피컨트 세븐의 이 적절한 그 밸류에이션을 구해볼 때 PER이 높다고 해서 그걸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PEG라는 지표가 있죠. 그게 이제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을 보는 숫자인데요. 그 숫자로 보면은 여전히 매그니피컨트 세븐이 S&P 500보다도 훨씬 나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지금 S&P 500이 20배라고 치면 매그니피컨트 세븐이 3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게 한 11%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2배 이상의 수준의 이익 증가율을 올해도 보여줄 거다. 그러면 패그가 사실 35배 나누기 20% 하는 거하고 20배 나누기 10% 하는 거하고 그죠? 훨씬 더 패그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럴 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높은 게 절대 아니라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는 그 전체적인 선진국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시면은 네. 나스닥 100과 나스닥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올라오고요. 또 대형 기술주 저희가 12개를 들여다보는데요. 이게 매그니피컨트 세븐 포함해서 추가로 더 더해서 보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 매력도가 뭐 7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S&P 500 아까 보여드렸던 게 한 25%, 죄송합니다. 나스닥 100이 한 25%인데 그거의 3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그 뭐 시가총액으로 28% 된다 하더라도 그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빅 세븐에 대한 투자 비중을 그 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가는 전략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다른 거 좀 찾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나스닥 100 정도까지.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93개 종목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높은 성장의 배경으로 이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AI발 왕좌의 게임이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싸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위 자리를 놓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엎치락뒤치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결론은 그냥 AI죠.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래서 AI에 누가 승자냐 이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네, 저는 근데 1위의 시가총액으로 왕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1위의 상승률로는 여전히 엔비디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더 간다고 보세요? 네, 아주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매그니피컨트 세븐 플러스 알파 해서 12개 종목을 보시면 저희가 1위부터 12위까지의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 반도체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와 인텔이 올라오고요. 이제 그 밑으로 테슬라, 퀄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는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일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다. 작년 하반기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킬러 애플리케이션 또는 엣지 디바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비전 프로가 그 엣지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정도고요. 어쨌든 둘 다 엎치락뒤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이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아가서 시가총액이 좀 적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구글입니다. 알파벳 구글 쪽이고요. 그래서 뭐 꼭 굳이 한 종목을 뽑아서 그 종목만 투자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즘 그 반도체 릴레이 인터뷰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AI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제 인터뷰를 하다가 드는 생각이 IT 버블 때 그때 당시 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아마 저금리는 아니었던 아니었습니다.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저금리라고 버블이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줬었죠. 그러면서 버블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가운데서 성장 동력이 있어 버리면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거품으로 가면 진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늘게 되고요. 그걸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과잉 네.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지켜봅시다. 네, 어쨌든 주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장 초반에 우리 반도체 관련주도 핵심주들 AI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지금 불타기 하셔도 수익 나실 만큼 정말 강한 종목은 엄청나게 강한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돌파 안착의 해가 될지 저항을 받고 하락할지 근거 제시해 주시죠. 네, 뭐 당연히 돌파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good is good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 연준은 거기다가 또 금리까지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호황장이 올해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앞으로 3년 내지 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이 될 수가 있냐라고 가만히 고민을 해보시면 이게 AI의 활성화와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준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고용시장은 그렇게까지 핫하지 않고 미 연준은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은 계속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게 나오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올해 확연하게 그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만약에 정말 거품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앞으로 상승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의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권익현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터넷 사이클 때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터넷 사이클 구간에 1990년부터 2000년 이 사이클이거든요. 네. 이때에 금리가 명목금리보다도 실질금리가 거의 2에서 4%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연간 단위로 2.4% 정도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복리로 S&P 500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10년 동안 내내 얼마인가요? 18% 복리가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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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 거의 뭐 400% 이렇게 오른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5년에서 2000년 마지막만 계산하면 그 200% 오른 겁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거죠. 그 4, 5년 동안에. 게다가 나스닥 100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그거의 2배 이상입니다. 연간 단위로 40%의 복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같은 구간에 200% S&P 500이 오르는 기간 동안에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나스닥은 자그마치 533%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거의 700% 올랐습니다. 지금 그럼 AI 사이클에도 그 정도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제가 그럼 너무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실 필요도 없이 어쨌든 연간 단위로 S&P 500이 한 15%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이 20% 정도의 어떤 복리 수익률을 앞으로 최소 2년 길게 보면 뭐 한 4년 정도 AI 사이클 자체가 3년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 맞춰주셨다고 하셨고요. 질문 좀 여러 개 남아있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대선 이야기 할까요 말까요? 이번 주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네. 당에도 영향을 줬고 공화당 경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 탈탄소화로 인한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또 그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네. 할게요. 네. 랩 어카운트 지금 요즘 좀 추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글로벌 자산 배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뭐 감사하게도 올해 연초 지금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저희가 운영하는 쪽이 거의 뭐 4% 이상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환율 때문에 영향받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다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수익률이 더 플러스가 됐지만 그 부분은 한 1.8%, 2% 미만의 영향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시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투자 수익률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한 가지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good is good까지로 생각하시면 결국은 지금은 채권보단 주식이다. 그래서 8대2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미국의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특히 이 안에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서 한 55%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